백 교수님, 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재판이 18일 날 서울고법 형사 13부 재판장 김무수 열렸습니다. 네. 이게 항소심이거든요. 그렇죠, 항소심이요. 1심에서는 2년을 네, 받았어요. 2년 받았죠. 그런데 법정 구속도 안 됐고 그리고 2월 8일 날 내년 선고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2월 8일 날 선고가 돼가지고 지금 검찰에서는 5년 구형을 했습니다만은 2년 그대로 받더라도 법정 구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정치고 뭐고 됩니까? 법정 구속되면 뭐 옥중 출마합니까? 2년 선고를 했고 지금 검찰은 이제 5년을 구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항소심이 이제 내년 2월 8일 날 사실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이런 측면인데 여기에 지금 이제 정경심 동양대 교수 이제 부인이죠. 부인이 적극 옹호하는 차원에서 증인으로 출석을 했어요. 힐체를.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전반적인 걸 보면은 2019년 첫 기소에 이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4년여 만에 이제 법정이 거의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아들 문제라든가 조국 전 장관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옹호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경심 씨가 울먹이면서 여러 가지 하소연도 하고 조국 남편 조국과는 무관하다. 이 입시 비리 사건. 이렇게 한 것은 본인이 독박을 쓰겠다. 기왕에 4년 징역형을 받았고 이 사건으로도 지금 아들 사건이거든요. 기소돼 있어요, 또. 조원이. 조원. 여기도 1심에서 1년이 추가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2심에서 2년 구형을 지금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 독박을 쓰고 가는 게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고 남편을 살려야 남편이 살아야 지금 남편은 내년 총선에 신당을 만들겠다 뭐 어찌고 하면서 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조국이 살아야 자기도 사는 거 아닙니까? 명예회복도 되고 그런 판단인가요? 이게 이제 부부가 지금 모두 기소가 돼서 재판에 넘어간 상황이고 특히 또 이제 이런 부분들은 그 딸과 조민, 조원 그 아들의 입시 비리에 관련한 거라서 많은 국민들 특히 전국에 있는 그 학부형들의 분노라든가 좌절이라든가 또 아빠 찬스, 엄마 찬스를 받지 못하는 그런 어떤 그 부모들에 대한 원성이 굉장히 높았던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비판이 지금 상존하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전략적인 접근을 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아들 그 입학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고려대라든가 충북대라든가 뭐 또 서울대 인권센터에 관련한 이런 그 확인서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동양대에 대한 상장 또 보험사기관 그 확인서 이런 부분들은 수료증이죠. 사실은 이제 수료증도 있고 또 확인서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내 남편 조국이는 관여한 바가 없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제 여기서 가장 보면 또 눈여겨볼 만한 게 그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그 감성적인 그 호소를 했는데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 공직 그 선거법이라든가 이럴 때 보면 재산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이제 그 위계관 공무집행 방해로 이제 기소가 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허위로 신고한 게 아니다. 내가 30억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데도 남편이라는 사람은 그걸 몰랐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깜짝 놀랐는데. 야, 어떻게 현금을 30억이나 갖고 있습니까? 남편이 모르고 있다고 하는 부분이 과연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결국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전략적인 접근인데 아마 검찰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지금 반박을 했어요. 이 진실의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공적인 부분을 오히려 공범을 은폐하고 공범을 은폐하고 실체적 그다음에 진실을 이제 그 또 다른 실체적 진실을 또 은폐하는 그런 방법밖에 안 된다 이렇게 비판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정경심 씨가 뭐 조국에 대해서 원칙주의자고 뭐 이런 것은 좋아요. 그런데 남편은 부산 사람이어서 애들한테 무관심하다. 원래 경상도 사람은 좀 무뚝뚝하고 그러지 않느냐. 경상도 사람들은 애들한테 다 무관심합니까? 교육에 대해서? 지금 바뀌었죠. 뭐 전에는 이제 우스갯소리로 뭐 각 지역마다 특징이지만 경상도 신랑은 밥 먹었나? 밥 먹었다. 자자. 자자. 뭐 그랬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뭐 충청도는 뭐 돌레로 가유 하는데 뭐 장례를 치르고 있더라. 또 뭐 전라도 뭐 여러 가지 강원도 얘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 아들이나 딸에 대한 교육이 무관심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누구도 납득을 못할 것입니다. 납득을 할 수가 없죠. 그동안에 드러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뭐 사실은 이제 서울대 인권센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국 공익인권센터. 그거 조국이가 그 소장인데. 소장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조국은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그 최강욱 그 당시 변호사 인턴 증명서. 인턴 것도 허위 증명서. 사실은 조국이 관여한 게 아니다. 이미 지금 조국 관여한 게 드러났어요. 근데 내가 요청을 했다. 이런 부분들이 최강욱이 조국의 제자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그거 해주고 공직기강 비서관 했고 그 후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금배지까지 잤다가 얼마 전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금배지가 또 떨어졌죠. 떨어졌죠.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사실 저는 이제 인간적으로 보면 정경심 전 그 교수 동행대 교수의 이 전략적인 접근을 이해는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가가 풍비박산 났다. 딸도 대학원 뭐 다 취소되고 아들도 지금 그렇고 또 남편 입장에서는 그 내 와이프가 4년형을 선고받고 그 복역을 다 지금 가석방 이제 돼 있지 않느냐. 어느 정도 그 3분의 2 이상 살면은 이제 가석방이 되거든요. 그런데 또 지금 재판에 계류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정말 한 사람은 살고 그 가정을 좀 지켜야 되는 기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네. 이 법정에서 법리적인 부분은 결코 감성적인 호소 내지는 이 공범관계인 부부의 이 어떤 범죄 혐의를 이렇게 은폐한다고 해서 또 그게 은폐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참 안타깝기도 하면서도 정말 씁쓸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국도 최후 진술에서 변명 같지만 교수하면서 집안일 그러니까 뭐 돈 쓰고 뭐 이런 것은 다 배우자가 했고 자녀 교육도 다 배우자 몫이어서 나로서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고개를 푹 숙이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보면 조국으로서도 좀 미안한 측면도 있지만 아마 변호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치밀하게 마지막 최후 진술 또 여기서 피고인 신문도 정경심과 자청해서 했다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데. 그걸 이제 변호사들이 아마 요청을 했을 것입니다. 네, 그랬겠죠. 네, 그렇게 돼서 이제 그 재판부, 재판을 하는 이제 판사들의 어떤 그 심정적인 동조라든가 이해 이런 걸 좀 공감을 넓혀보겠다는 의미거든요. 이제 선고만 남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 사실은 증인으로 자청을 해서 증인 신문에 응한 것인데 내년 2월 8일 날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조국 전 장관이 집행유예형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은 1심에서 2년형을 받았는데 항소심에서 이 실형 선고를 받고 이 구속 수감이 될 것인지 상당히 또 초미의 관심사 중에 하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조국이 이 실형 선고를 받지 않을 경우 총선에서 할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항소 상고를 통해서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통상 4, 5년까지 소요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정 판결 전에는 선출직에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국도 법률적인 명예훼손은 어렵고 비법률적인 방법으로 명예훼손을 하겠다. 정치권에서 하겠다. 그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정경심 씨가 눈물로 호소를 했지만 법은 또 냉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법은 냉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리적인 해석을 하고 법리적인 논지로 이 재단을 하기 때문에 뭐 증거라든가 이러는 법리적인 그 부분에 입각을 해서 판시나 판결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성적인 호소가 이제 먹힐 수는 있지만 그것도 이 법의 한계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 것이죠. 네, 그렇게 봐야겠죠. 네.